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최근에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졌잖아요.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분산 투자, 장기 투자가 쉬워졌는데요. 오늘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섹터별로 좀 준비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만 보셔도 아마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입니다. 첫 번째로 지수형 성장형 ETF인데요. 대부분 증권사에서 연금 수익률 상위 10%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면 항상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입니다. S&P 500이랑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계좌에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커졌을 때 수수료, 보수 부분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에 자산 운용사들에서 보수 인하 경쟁이 되게 뜨겁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구성 종목을 보면 상위 10개 종목 중 7에서 8개가 겹치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와 같은 미국 성장주의 대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둘 다 연금계좌에서 장기적으로 담기에 아주 인기가 있는 ETF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항상 그래 왔거든요.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구간이 분명히 맞는데요.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고점이 10년이나 20년 뒤에 저점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차이점을 보자면 나스닥 100 ETF는 100개 종목이 들어있고 IT나 기술 중심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융주는 없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큰데요. AI나 반도체 중심의 고성장에 집중하고 싶다면 나스닥 100 ETF를 선택해보세요. S&P 500 ETF는 일단 종목이 500개가 들어있죠. 분산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미국 전체 경제에 넓게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IT뿐만 아니라 금융주나 소비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스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상 평균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 나스닥 100 ETF는 연평균 13% 정도 되고요. S&P 500 ETF는 연평균 10% 정도 됩니다. 나스닥이 혁신기술주 100개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하기 어렵다면 반반씩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형 ETF인데요.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거나 주가 변동성을 좀 낮추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버드콜 ETF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투자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ETF가 미국의 배당 성장 ETF 슈드죠.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연금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슈드에 투자하려면 국내 상장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슈드 ETF이고요. 운용사 이름 뒤에 전부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국내 배당 ETF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올해는 미국 배당 ETF보다 국내 배당 ETF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 밸류 프로그램이나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국내 주식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ETF는 국내 배당 ETF예요. 올해 국내 배당 ETF로 자금이 많이 쏠렸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해봤습니다.
각 ETF별로 국내 고배당 주식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당 ETF를 선택할 때 현재 배당 수익률을 확인하고 매년 배당금이 증가했는지,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이 우량한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리츠 ETF인데요. 배당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리츠 ETF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는 오피스 건물이나 물류센터, 호텔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월세나 시세 차익 이런 수익금을 배당을 해주는 건데요. 연 7에서 9%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지만 최근 1년 수익률 차트 보면 마이너스가 좀 큰데요. 최근 6개월 동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에 높은 금리랑 계속되는 유상증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츠의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 리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리츠 ETF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 ETF 리스트인데요. 규모가 큰 거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배분형 ETF입니다. TDF, TRF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겟 데이트 펀드, 타겟 리스크 펀드입니다. 알아서 자산 배분이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에 신경 쓰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나 투자 초기 단계에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TDF는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펀드예요. 예를 들어서 땡땡땡 자산운용의 TDF 2030, 땡땡땡 자산운용의 TDF 2050 이렇게 적혀 있으면 뒤에 숫자는 은퇴하는 연도예요. 2030은 2030년을 은퇴 시점으로 하는 펀드이고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2050은 2050년이 은퇴 시점이고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TRF는 위험 성향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예요. TRF 뒤에 숫자는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땡땡땡 자산운용의 TRF 7030은 주식 70, 채권 30 비중의 펀드이고 땡땡땡 자산운용의 TRF 3070은 주식 30, 채권 70 비중의 펀드예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이 투자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올라서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다시 비중을 맞추게 됩니다. 만약에 은퇴 시점이 정해져 있고 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이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TDF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알고 있고 주식과 채권 자산의 비중을 고정시키고 싶다면 TRF ET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파킹형 ETF인데요. 현금을 넣어두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이 ETF들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3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CD 91일물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ETF 2개랑 머니마켓 액티브 ETF 하나예요. 머니마켓 ETF는 상장 1년이 안 되었는데 순자산이 6.5조 원 정도예요. 만기가 짧은 금융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금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채권 ETF인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채권을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채권 ETF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종합채권 ETF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회사채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또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네이버 증권의 ETF 채권 탭에 가시면 가장 시총이 높은 채권 ETF가 종합채권 ETF입니다. 종합채권 ETF는 단기, 중기, 장기, 국채, 회사채 이렇게 다 같이 섞여 있는 ETF예요. 이 ETF의 듀레이션은 6 정도 됩니다.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장기채 10년물 이상을 담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식과 장기 채권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인데요. 또 장기채 30년물 이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만큼 변동성이 커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채권 ETF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ETF는 금리 변화에 적당히 반응하면서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채권 ETF를 깔아놓고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채 ETF를,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채 ETF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금계좌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섹터별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수 투자나 배당 투자로 기본을 좀 깔아놓고 나는 여기서 초과 수익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형 ETF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테마형 ETF는 미래의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요.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분만 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서 오늘의 키워드나 핫테마 이런 곳에 가시면 테마형 ETF를 좀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테마 ETF는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원자력, 방산 이런 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유망 산업은 어떤 곳인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